안녕하십니까. 코딩 만물 박사의 코스페이시스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코스페이시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물체 중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는 몇 가지 물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화면을 봐주시고요. 라이브러리에서 주택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양한 물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마술봉 모양의 아이콘이 붙어 있는 물체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물체들을 마술봉 물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마술봉 물체들 같은 경우는 다른 물체에 비해서 특별한 기능이 추가됩니다. 기능은 물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것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에 놓고 V키를 누르면 화면 정중앙에 배치가 됩니다. 일반 물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 텐데요. 일반 물체 같은 경우는 좌클릭을 했을 때 나머지가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 이동 기능만 지원이 됩니다. 반면에 마술봉 물체 같은 경우는 나머지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화살표가 있고 이 화살표를 통해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도가 주어지는 물체인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겠죠. 다른 물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 너비를 조정할 수 있고요. 침대 같은 경우 침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자 같은 경우도 높이를 조정할 수 있죠. 높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식탁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원탁과 의자 이런 세트를 구성할 수 있겠죠. 이런 주택 모양의 경우에도 마술봉 물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를 가져와 보면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를 통해서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높아졌다고 해서 다양한 층들을, 이 높은 층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1층 밖에 없습니다. 겉보기에 높이가 높아진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2층, 3층, 4층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직접 다 이용하고 싶다면 하나하나 직접 건축을 하셔서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도 확장할 수 있겠죠. 자, 도로가 너무 크게 되지만 이렇게 길이를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철길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철길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로 이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편하기도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 물체가 지금 2개가 됐죠. 물체 개수가 많아지면 나중에 렉이 걸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용감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물체의 개수를 최대한 줄여서 똑같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2개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확장을 사용해서 물체를 구성해야 되겠죠. 다른 것들은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마술봉 물체 중 이렇게 집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화면을 한번 옮겨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집을 조금 구성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만들기에 있는 벽을 사용합니다. 카메라는 잠시 지워 두도록 하고요. 여기 만들기에서 제공하는 3D 모델링에 사용하는 물체도 아까 전에 확장 기능의 물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렇게 너비를 길게 해주고요. 반대편 벽을 세울 건데 그냥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모드를 활성화시켜서 축 이동으로 바꾼 뒤에 Alt를 누르고 복사를 하면 평행한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행한 벽이 만들어졌죠.
수직한 벽도 만들 텐데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하나 클릭한 뒤에 Ctrl C, Ctrl V. 눈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지금 두 개의 벽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이 길이를 길게 합니다. 길게 해서 반대편에 있는 벽과 겹치도록 만듭니다. 자, 다시 너비를 줄여서 0.13이 기본 벽의 두께이기 때문에 0.13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평행한 두 벽과 세워져 있는 수직벽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야 끝이 잘 맞는 완벽하게 수직인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 벽은 복사를 하면 되죠. 축이동으로 바꾼 뒤 Alt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깔끔한 건물을 만들 수 있죠. 자, 다시 마술봉 물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서 집짓기에 사용하는 이런 마술봉 물체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가져와서 붙여보면, 자, 방금 보셨나요? 벽에 붙이면 자동으로 이 안쪽 벽이 뚫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지 않다면 실제로 벽을 재단해서 문을 붙여야 되겠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마술봉 물체들 덕분에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벽이 뚫리게 되죠. 자, 지금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애니메이션을 설정하면 안쪽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체들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사다리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을 만들고 회전을 시키고 일단 비활성화 시키면 이렇게 아까처럼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계단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2층을 만들 건데 일단 미리 크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계단이 있으면 천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 천정을 만들 때도 아까 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Ctrl C, Ctrl V. 보이지 않지만 두 개가 겹쳐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길이를 길게 하고 두께를 줄입니다. 0.13으로 맞춥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확장해서 천정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사다리가 벽을 뚫고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 구멍을 뚫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도구도 있습니다. 여기 이 도구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 도구를 갖다 붙이면 구멍이 뚫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을 조절해 주고요. 길이를 조정합니다. 계단은 다시 길이를 맞추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2층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2층 집이 그대로 사람이 카메라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가져오고요. 플레이를 누릅니다. 계단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천정에 구멍이 뚫려 있고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계단이 조금 안 맞네요. 자, 이렇게 2층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계단은 조금 맞추면 되겠죠. 자,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짓기에 사용하는 마술봉 물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술봉 물체,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확장 기능의 물체, 그리고 집짓기에 사용하는 물체들, 그리고 특수에 가면 몇 가지 마술봉 물체가 더 있습니다. 여기 있고 이쪽에도 네 가지가 있죠. 자, 이것은 매직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직존은 어디서 사용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에서 이펙트에서 비가 내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천정이 있는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자, 건물에 들어왔지만 비가 여전히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물체가 비를 막지 못하기 때문인 건데요. 이 문제를 매직존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비가 오면 안 되니까
이 매직존을 통해서 건물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씌워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건물 내로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매직존은 이펙트에 있는 이런 비나 눈, 낙엽 이런 것들로부터 그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마술봉 물체에 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